만약 당신이 허리 통증, 목 통증, 어깨 통증, 심지어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문제가 디스크 탈출증, 근육 뭉침, 관절의 마모 또는 완전히 낫지 않은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완전히 간과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는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신체의 회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 요소는 바로 수면입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잠을 잘 못 자면 근골격계 통증이 악화될 수 있고 통증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성 통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여러 번 깨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며 다음 날에도 통증이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더 심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면과 통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잠을 잘 못 자면 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지, 수면의 질이 나쁠 때 신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휴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통증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잔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꽤나 말이 됩니다. 뭔가 아플 때는 긴장을 풀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찾거나 깊이 잠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통증과 수면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면이 좋지 않으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이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은 보통 통증의 강도가 더 높고 통증에 더 민감하며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지속적인 통증이 생길 위험도 더 높습니다. 즉, 수면은 단순히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경계가 조절되고 조직이 회복되며 호르몬이 변화하고 뇌가 정보를 처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좋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뇌가 통증 신호를 해석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증은 오직 조직이나 몸, 물리적인 것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의 신호, 신경계의 신호, 감정 상태,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수면도 포함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끊길 때 신경계는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의 경보 시스템이 더 활성화된 것처럼. 그리고 그 경보가 더 민감해진 것과 같습니다. 경보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전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던 자극들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온몸이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꽤 명확한 생리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잘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신경계가 통증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경계에 통증의 볼륨 조절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잘 조절되고 있을 때 그 볼륨은 정상 수준에 있습니다. 조직에서 오는 신호들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좋지 않을 때 그 시스템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이전에는 거의 신경 쓰이지 않던 자극이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단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면을 박탈하는 실험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관찰된 결과는 통증 역치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몸이 통증 자극을 덜 견디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경계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은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신체는 염증 반응과 관련된 많은 과정을 조절합니다. 수면이 충분할 때 우리 몸은 꽤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짧거나 자주 깨거나 질이 좋지 않을 때는 그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좋지 않으면 특정 염증 물질의 생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은 조직을 더 자극받기 쉽고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면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근골격계 문제나 관절 또는 근육의 부상이 더 오래 지속되거나 회복이 더 어려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요통이 있는데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염증 반응이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회복 과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신체가 여러 가지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그 중에는 조직 복구, 호르몬 조절, 근육 회복, 그리고 신경계 재정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은 조직 재생에 관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단절되면 이러한 과정들이 완전히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상 후 회복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수면이 회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근골격계 통증의 맥락에서는 종종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은 회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자 종종 간과되는 점은 수면이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짜증, 불안, 그리고 정신적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우리가 통증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신호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맥락에 의해서도 조절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경계는 신체 신호를 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통증 경험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종종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통증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면은 이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통증과 수면이 종종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 흔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통증 때문에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밤에 여러 번 깨거나 얕은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납니다. 신경계가 더 예민해집니다. 몸이 움직임을 더 잘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 통증의 증가는 다음 밤에도 다시 잠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통증, 수면 악화, 통증 민감도 증가, 더 심한 통증. 이 악순환은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완전히 만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점점 더 수면 상태에 주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지 묻는 것뿐만 아니라 잠들기 힘든지, 밤에 자주 깨는지, 자고 나면 개운한지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히 쉰 느낌이 드나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수면이 통증이라는 퍼즐에서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잘 못 잤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는 며칠 연속으로 잠을 잘 자면 통증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들기 어려움, 밤에 자주 깨는 것, 얕게 잔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히 쉬지 못한 느낌 등이 있습니다. 만성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수면 문제는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수면이 개선되면 통증도 함께 개선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수면이 통증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수면이 통증을 유지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아마도 신경계를 조절하고 따라서 이 통증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수면이 통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죠?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통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는 생활 습관의 간단한 변화이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낮과 밤의 생활 리듬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균형을 회복하고 더 잘 쉴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다시 더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좋아지면 당연히 통증을 견디는 것도 더 좋아집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많이 바뀌면 그 시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화면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맞아요. 휴대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 생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몸이 잠들기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밤에 인공조명, 특히 블루라이트에 많이 노출되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서 잠드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은 화면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 대신에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소파에 앉아 명상을 하면서 하루의 리듬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등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잠자기 좋은 환경 만들기. 침실의 분위기 역시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방을 어둡게 유지하고 불쾌한 소음을 피하며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연관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침대에서 일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변화, 낮 동안 어느 정도 신체 활동을 유지하세요. 낮에 움직이면 밤에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활동은 신경계와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걷기, 움직이기, 치료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며 제 영상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몸이 활발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더 깊은 잠을 자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밤에는 자극제 섭취를 줄이세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카페인은 몇 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끝날 때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차, 에너지 음료, 오후의 카페인 섭취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끊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서 몸이 이완되고 수면의 질이 더 좋아지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 수면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문제로 인해 잠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밤 잠을 못 자면 내일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끊임없는 걱정이 오히려 잠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잘 못 잤다고 해서 다음 날 밤도 꼭 나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면 잠은 보통 점차적으로 좋아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영상에서 우리가 본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근골격계 통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아픈 부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 목, 무릎, 어깨 같은 곳이죠.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찾지만 몸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또한 수면 등 요인이 신경계의 통증 처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은 신경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몸이 더 잘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통증 치료 시 간단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나? 내 수면의 질은 어떤가? 왜냐하면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네 몸이 더 좋아지도록 돕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영상 형식이 마음에 들었길 바란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바로 여기 화면 오른쪽 상단을 누르면 내 뉴스레터에 가입할 수 있어. 매주 내가 채널을 통해 올리는 모든 영상을 뉴스레터로 공유하고 있어.
이 모든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라. 정말로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해.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긴장감을 낮추고 잠이 들기 쉽도록 호흡 운동 루틴도 짧게 녹화해뒀어. 곧 화면 오른쪽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할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내 다른 영상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랄게. 안녕 친구들.